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 진행할 페이코 서버 기술 개발팀 전임 유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저희 서비스와 이번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코틀린에 대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진행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5장 리팩토링부터는 전영구전님께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코드를 어떻게 리팩토링 했는지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보통 코틀린 하면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코틀린을 적용할 때 어떤 이슈를 겪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자바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코틀린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지 저희가 먼저 한번 해봤고 그 시행착오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코틀린에 대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문법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3월부터 해서 여기 계신 전영구전님이랑 저랑 둘이서 매거진 개발을 시작해서 5월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지금 약 2년이 가까이 되는데 현재까지 약 8,000개의 아티클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SNS 공유 기능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컨텐츠를 자기가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매거진의 사용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매거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탭에 가셔서요. 매거진 클릭하시면 매거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서 매거진은 현재 다음과 같은 기술들로 만들어졌고요. 서버 개발자라면 아주 친숙한 기술들입니다. 네,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저 가운데 자바라는 언어에서 코틀린으로만 바꿨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그 코틀린을 정식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 지정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코틀린을 적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명 서비스들도 점차 코틀린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스프링에서 스프링 5.0 스프링 프레임워크 5.0에서부터 코틀린을 정식 지원을 한다고 뉴스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해서 안드로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코틀린도 역시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에도 코틀린을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남을 확인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코틀린을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시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코틀린의 좋은 피처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제 자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널 세이프티하다. 그 다음에 자바에는 없는 확장 함수를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이관하기 쉬운 이유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자바와 100% 호환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자바에는 없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피처가 있고요. 이 각각들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잇는 것이 이제 고차 함수, 타입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동시성 프로그래밍 할 때 쓰이는 코루틴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가장 주목한 네 가지 피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것들은 전혀 수정하지 않고 백엔드 언어만 코틀린으로 수정을 했고요.
뭐 저런 좋은 피처들을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었지만 저희 NHN 안에서 아직까지는 코틀린에 대한 공감대가 자바에 비해서는 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개발 언어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테스트 코드 등에서 테스트 코드와 같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부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일환이 되어서 회사에다가 이제 기술 공유의 목적도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데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코틀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자바 코드인데요. 이 자바 코드는 보통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모델을 정의하는데 쓰이는 모델을 정의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죠. 필드가 선언이 돼 있고요. 뭐 필드에 대한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정상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toString이나 해시코드 equals 같은 메소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코틀린의 특성을 살려서 리팩토링을 거쳤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짧고 네, 이러한 점이 코틀린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근데 보시면 이상한 점이 게터와 세터는 어디 갔을까? 네, 자바에서는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 이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바에는 필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프로퍼티라는 개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코드를 짜야 되고요.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필드라는 개념은 있지만 개발자에게는 이제 지원되지 않고 이제 게터와 세터로만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렇게 바하고 타이틀이라고 하면 저기에는 프라이빗한 필드와 퍼블릭한 게터 세터가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과 같은 메소드들은 어디 있나? 코틀린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예약어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그 toString과 뭐 해시코드, equals 등의 메소드들이 같이 언어 레벨에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편리한 점은 toString이라고 하면 자바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다시 구현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클래스와 그 다음에 해시코드가 노출이 되는데 보통 개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제 필드의 값들일 겁니다. 근데 코틀린에서 데이터 클래스라고 정의하면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하지 않아도 필드의 값들을 직접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의 이제 아까 보셨듯이 1순위로 꼽히는 널 안정성인데요. 이제 왜 자바에 비해서 더 널에 대해서 더 안정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박싱된 기본 타입과 프리미티브 타입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박싱된 인티저와 같은 타입에는 잠재적으로 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프리미티브 타입은 절대 널이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 타입을 나타냅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널러블한 필드는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나타내고요. 널이 될 수 없는 난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물음표를 떼고 저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왜 널에 대해서 안정적인지는 유지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지 케이스를 보시면 밑에 있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인티저라는 널러블한 데이터 타입으로 널러블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뷰카운트라는 필드, 위에 보시면 뷰카운트는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돼 있고 널이 들어갈 수 없는 필드인데 여기에다가 이 널러블 num을 셋하려고 하는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코틀린에서도 저렇게 짜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두 개를 컴파일했을 때 자바는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티저로 선언했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셋하는 과정에서 오토 언박싱이 일어나고 오토 언박싱 과정에서
여기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할 때 이제 타입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컴파일 에러를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런타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컴파일 타임에 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바와의 호환성인데 코틀린으로 코드를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에서 저렇게 쇼 바이트 코드를 하면 내가 짠 코틀린 코드를 그 자바 바이트 코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기능은 위에 보시는 저 디컴파일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짠 코틀린 코드가 자바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할 때 굉장히 편했고요. 이런 코틀린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그레이션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자바로만 이루어져 있던 저 프로젝트에서 일단 변경을 해도 코드 자체에 문제가 없는 컨피규레이션과 모델들 먼저 코틀린으로 이관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도 서버가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즈니스 로직까지 코틀린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관한 코드에서 코틀린의 장점을 살려서 한 번 더 리팩토링을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걸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코드들을 직접 짰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텔리제이에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저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런 convert java to 코틀린 파일 저 기능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yes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있었던 자바 코드가 뿅 하고 코틀린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과 컨피규레이션 코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기능만 이용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만난 첫 번째 이슈는 롬복이었습니다. 자바에서는 프로퍼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프로퍼티 구현을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롬복 라이브러리를 쓰는데요. 저렇게 게터와 세터 애노테이션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자동 변환된 코틀린 코드인데 여기에 있는 저 애노테이션은 실제로 컴파일할 때 동작하지도 않고 왼쪽에 보시는 자바 코드에서 저 필드 앞에 붙어 있는 프라이베이시라는 접근 제어자들은 저 필드에 대한 접근 제어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틀린에서는 모든 게 다 프로퍼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 프라이베이트는 게터와 세터에 대한 접근 제어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코드는 실제로 클래스 밖에서 저 필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코틀린 코드와 자바 코드가 혼용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빌드되는지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어떤 설정도 디폴트 설정으로 했을 때 빌드되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코틀린 파일이 먼저 코틀린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되고요. 그 결과로 클래스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롬복이 붙은 자바 코드가 컴파일을 되는데 컴파일 이전에 애노테이션 프로세싱 과정에서 게터와 세터 그 외 다른 롬복 애노테이션이 붙은 코드들에 대해서 코드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자바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에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에서는 롬복이 쓰인 자바 코드를 참조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자바 코드가 먼저 컴파일 되도록 수정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 코틀린 코드를 참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틀린에서 이미 프로퍼티라는 개념을 지원을 하는데 프로퍼티 개념을 지원하지 않는 자바 때문에 나온 라이브러리를 굳이 코틀린에서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롬복을 없애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복을 없애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 일단 롬복이 쓰인 자바 코드에서 롬복을 없애고 동일한 코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동일한 자바 코드를 자동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코틀린 코드로 바꾸고요. 그렇게 바꾼 코틀린 코드에서 저희가 저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금 더 리팩토링을 해서 모델과 컨피규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그 과정을 보시면 저렇게 addData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은 저 자바 코드에서 저 데이터는 이제 getter와 setter, 그 다음에 필수로 지정된 필드들에 대한 생성자, 뭐 그 외 다른 메소드들을 생성하는데 저 애노테이션을 지우고 메소드를 직접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직접 구현한 자바 코드를 자동 변환을 하면 완벽하게 돌아가는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버라이드 한 저 toString만 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면 이 단계가 끝나고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의존성 주입일 것 같은데 이제 먼저 필드 주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자바 코드에서 필드에다가 위에다가 의존성을 선언할 때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를 걸면 이제 클래스 로드 과정에서 의존성들을 주입을 해주는데요. 코틀린에서 저렇게 동일하게 코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티클 서비스와 태그 서비스를 보시면 뒤에 물음표가 없죠. 물음표가 없으면 저거는 널이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나고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찾은 방법은 널러블한 필드로 바꾸고 널로 처음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 아티클 서비스와 태그 서비스라는 의존성은 계속 널러블한 데이터 타입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틀린에서는 레이트 이닛이라는 예약어가 존재하는데 이 레이트 이닛이라는 거는 클래스 로드 과정에서 무조건 초기화가 될 거야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레이트 이닛을 쓰면 데이터 타입의 널러블한 데이터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로드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것을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자 주입인데 생성자 주입은 자바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코틀린 코드와 다른 점은 저 앞에는 아까 VAR로 이제 필드를 선언하는데 저기에선 VAL로 선언을 했죠. 저 very라는 예약어는 파이널과 필드 선언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private final로 생성자 파라미터를 선언하게 되면 자바와 동일하게 생성자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버그를 만났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만난 게 이제 저 컨트롤러에서 보통 API를 설계할 때 저렇게 옵셔널 하거나 혹은 필수 파라미터를 지정할 때 리퀘스트 파람 안에다가 required라는 속성에 true라고 주면 저 파라미터는 필수 파라미터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바에서는. 하지만 코틀린에서 저렇게 true라고 해도 저 필드는 옵셔널로 동작합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에서 코틀린을 지원할 때 저런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코틀린의 특성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저렇게 써도 저 required true 속성은 실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키워드라는 파라미터를 필수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물음표를 떼주기만 하면 널 값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필수 파라미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인데 정적 변수와 정적 메소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코틀린에서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저 클래스를 정의하고 저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블록 안에다가 변수와 이제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자바와 동일한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요.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자바 코드에서 코틀린 코드를 이제 참조할 수가 없어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콘스트라는 예약어를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메소드에다가는 JVM 스태틱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자바에서도 코틀린 코드를 스태틱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끝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끝난 이후에 어떻게 리팩토링 했는지 이어서 전영구 전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현구라고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기침을 좀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재은 저희님이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를 해주셨어요. 마이그레이션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저희가 짠 코드는 전부 다 코틀린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 그런 것들은 뭐 자바로 짜여진 그런 코드들이 많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짠 코드가 코틀린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완벽하게 호환되는 상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동 변환을 주로 이용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코틀린의 언어의 장점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살려서 만들어진 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활용을 잘 해서 리팩토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팩토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리팩토링 과정에서 사용한 문법 중에 when이라는 게 있어요. 그 when이라는 문법은 지금 보시면은 네, 스위치 케이스문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은 화살표 문법으로 인해서 분기를 처리한다. 그리고 왼쪽에 뭐 콤마를 이용해서 OR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점점점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웬 문법을 이용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if else 하나도 없이도 코틀린으로 분기 처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if else 구문을 when 구문으로 바꿀 때도 그 전에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자동 변환을 시도를 했을 때 코틀린에도 if else 문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코틀린 코드에도 if else 구문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hen 구문으로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when 구문으로 바꿀 때도 제가 일일이 한 게 아니고요. if else 구문에다가 뭐 alt 엔터, 커맨드 엔터처럼 이렇게 자동 완성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단축키죠. 이런 걸 쓰시면은 when 구문으로 바꿔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걸 선택하시면은 when 구문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문법은 문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코틀린의 익스텐션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추가적인 기능을 조금 더 넣어보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스프링 5.0에서 모델에다가 코틀린 익스텐션 기능에서 뭐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주로 모델을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하면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뷰 템플릿 엔진에 데이터를 넘겨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넘기는 행위를 자주 하실 텐데 그럴 때 오른쪽 주석과 같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라는 이런 함수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뭐 파이썬의 딕셔너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또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스프링에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뭐 팀원 간의 뭐 컨벤션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더 보기 좋고 내가 유지 보수하기 편하다 하는 쪽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문법 외에도 여러 가지 통해서 조금 더 좋게 개선을 시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코틀린 문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 정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언어를 바꿨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돌아가는데도 문제가 없었나? 성능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데이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 성능이나 뭐 수치적으로 어떤 게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빌드 타임인데요. 젠킨스에 있는 빌드 타임 찍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약 한 뭐 10회, 20회 정도 평균을 다 내서 기록을 한 건데 짧게는 30초 정도 그리고 길게는 40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체감상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그러면 성능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거진에서 사용하는 주요 API 3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물론 매거진 서비스가 막 로직이 엄청 복잡하거나 계산을 요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이 정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물론 뭐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서비스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에 대해서 뭐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코드가 간결하고 좋으니까 코드 양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소나큐브를 이용해서 코드 라인 수를 계산해 봤을 때는 약 6% 정도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숫자는 약 10% 정도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6% 10% 정도면은 뭐 간결한 문법에 자랑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단어는 임포트라는 단어입니다. 임포트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죠. 그런 단어 그리고 뭐 어노테이션들 서비스 컨트롤러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이런 그런 예약어들이 주로 대부분의 단어에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지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짜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은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라인 수가 6% 그다음에 글자 수가 10%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코드가 꽤 줄어들었네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 사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나 이런 걸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널 안정성 때문에 널이 아니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널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널 포인트 익셉션 트라이 캐치를 할 필요도 없어지죠. 그리고 뭐 if else 구문 같은 경우에도 when 구문으로 줄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코드 라인이나 텍스트 수를 줄일 수 있고요. 의존성 주입 부분도 코드 양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구문수와 복잡도 부분이에요. 여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문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작은 코드의 조각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분기를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사인먼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true나 false를 계산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다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문들은 약 1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구문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제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이미지 URL에다 일단 기본값을 세팅해 놓고 if else마다
어떤 경우마다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의 자바 코드에는 이렇게 짤 수밖에 없지만 오른쪽에 코틀린 코드를 보시면 웬 구문을 이용해서 분기를 한 번에 몰아넣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에 어사인먼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문수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는 비교 한 번,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한 번, 비교 한 번, 어사인먼트 한 번. 이렇게 되니까 if else 구문 한 번마다 어사인먼트가 한 번씩 추가되므로 약 2n 번 정도 구문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오른쪽에는 분기 수만큼 구문수가 발생을 하고 어사인먼트는 단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구문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구문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순환 복잡도 부분인데요. 순환 복잡도라고 하면 복잡도를 한 개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순환 복잡도는 코드가 분기 처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경로 수에 따라서 복잡도를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중으로 3중으로 그런 식으로 분기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약 12%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감소한 이유는 일단은 중첩 분기 수가 많이 줄어든 게 큽니다. 그런 것도 크고 그런 분기가 많이 줄어든 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널 안정성이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트라이 캐치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분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제거되었고 그 다음에 널 체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복잡도가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레포트로 수치적인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 경험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새로운 코드를 만들 때 조금 효율성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되면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간결한 문법, 그다음에 밑에 예제로 적어드렸는데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고려해서 다양한 장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 다시 컬렉트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요번에 돌릴 엘리먼트를 it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법, 그리고 화살표 같은 그런 문법들이 줄어들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구나 이런 점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를 종합을 해보자면 저희가 만든 서비스 중에 자바 코드만 코틀린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자동 변환을 이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난간이 있었다. 그런 난간들을 조금 해결을 하려면 코틀린 사용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좋겠더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코틀린 언어를 조금 장점을 살려서 리팩토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가독성이나 이런 구문수도 좀 줄어들었고 복잡도 이런 것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